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동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입니다. 어저께는 주식시장에 좀 반등하는 듯 했더니 네. 오늘 다시 토해내고 있어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일단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도 연준 의원들의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도 뭐 이렇게 그 횡보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에 대한 쪽도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년 만기, 뭐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2년 만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2년 만기 채권 수익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이란의 증설 얘기에도 불구하고 뭐 큰 폭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 시장에 대한 쪽도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쪽이 오히려 좀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 정도만, MBI 지수만 좀 이제 반등에 대한 쪽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항공물 ETF 반등이 나왔는데 이 원화에 대한 쪽이 어제 강세로 간 거를 감안한다라면은 그 반등에 대한 쪽은 크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두 가지 시각에 대한 쪽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떤 거야? 뭐냐면은 이제 시장이 이번 조정에서 뭘 사야 될 것이냐, 산업재 섹터 이쪽을 사야 된다라는 시각,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다, 성장형 섹터에 대한 쪽을 사야 된다, 이런 시각에 대한 쪽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저께 좀 다소는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오늘 다시 좀 매도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간까지 좀 매도가 좀 쫓아 나와서 뭐 이런 거 보면 덩달아서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시장이 약간 좀 썰렁하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현대차 같은 건 좀 모처럼 좀 반등을 시도한다.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반등이라고 그러면 욕먹기 딱이죠. 네네. 악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달러 강세, 엔화의 약세, 원화의 약세가 오늘 또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현대차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과거에 어땠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성원 교수가 저를 딱 하나 인정하는 게 뭐예요?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정신이 없다? 그 꼰대 정신은 없으시죠. 그건 정말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돈 벌 재주가 없어. 왜냐하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 때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랑 비슷하네, 우리랑. 네, 꼰대 같은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왜냐하면은 그런 걸 보면서 이 나이가 들면 될수록 어떤 그 사고가 고정화되고 경직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웬일이지? 그건 진짜 존경해서. 아닌데 여기서 형님 다음 말을 들어봐야 돼. 형님 동년배들을 딱 보게 되면 더 강화되는 거기까지 보여주는데 동년배 얘기할까 봐 겁나. 동년배 얘기하겠습니다. 동년배 명단 공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네. 한국 돈이 약해지면 자동차가 되더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가 되면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되더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또 뭐가 있어요. 뭐 비가 오면, 제가 어렸을 때 했다 보면 이렇게 비가 또 갑자기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어컨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농사 지어봤어요. 농사에서 물 떠오르는 거 뭐라고 모터. 네네. 뭐라 그래? 펌프. 펌프가 예전에 대동공업인가 뭐 있었어요. 요즘 한일 펌프. 뭐 대동공업인가 농기계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거 좀 된다더라. 그리고 또 요즘에 에어컨이지만 더워지면 선풍기, 신일산업 이제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원화가 약세더라도 자동차가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네. 그래서 양수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좀 계속해서 좀 새롭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죠. 일단은 테마주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득세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 그다음에 신공항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여전히 질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영진약품위가 심지어 영진약품위 시가총액 3조 3천억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참 시장에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테마주는 이 반기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반기문 테마주 아주 광고가 야시시한 게 들어가 있어서 잠깐 화면을 이쪽으로 좀 더 크게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주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반기문 2017년 대선 출마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뭐냐면은 그동안에 그 출마했던 분들을 보게 되면 네. 그 직후, 그러니까 반기문 대통령이 들어 1년 뒤 시점이기 때문에 직후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유엔에 대한 이슈에 대한 쪽이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지낸 사례가 있으나 이때는 이제 5년 동안 휴직기를 준 뒤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네. 관련주들이 이렇게 크게 안 밀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돈들이 뭐 영진약품 뭐 이런 뭐 그런 테마주, 그다음에 신공항 관련주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네. 제가 지금부터 주식에 미치다 네. 팟빵에 올라온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약간 수상하긴 해. 왜 수상해요? 그거 맞아. 나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요? 팟빵에 누가 여쭤보신 게 있었는데. 그거 좀 예, 그거 얘기하게. 예. 조아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딱TV 초기 때 딱 한 네. 종목 방송하신 44회 2부 30%가 수익이라고 2, 3배는 돼야 수익이지. 내가 이거 기억나 녹음한 날. 우리가 저기 언제? 신모상무 할 때. 네. 그래서 와서 30% 갖고 수익 날 수 있어요. 그랬던 거야. 아, 영진약품 그거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보니 대박이네. 16분 시작점에서 3배 이상 갈 종목이라고 해서 신모상무께서 이거 3배 이상 갈 종목으로 영진 작품을 추천해서 10주만 사라고 하셨는데 3배 이상은 갔네요. 저도 그때 몇 주를 샀는데 수익 났네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시 검색하다 보니 딱 2년 전인데 시간 빨리 지나가네요. 야. 딱TV 주식의 미치다를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킥킥킥. 책 나오면 많이 사서 지인에게 선물. 의심스러워. 이거는 의심스러워. 신상무님이 아닐까. 약간 생각을 의심스러워. 해봅니다. 근데 네. 지금 어찌되었건 감사하지만 네, 네. 이거는 그냥 그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본류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말이 나온 김에 잘생기면 다이아라면 질문하셨어요. 네. 제발 승원님, 항영님 의견 좀. 저는 답을 할 능력이 없고요. 승원님 말씀했어요. 영업이익 몇 년 동안 못 내는 기업이 경영권 양수 추진한다고 해서 급등하는 것이요. 왜 저렇게 이해가 안 가죠? 제가 모자란 것이겠지요. 어려운 기업에 몇백 투자한다고 갑자기 좋아질 리도 만무하고 새로운 사업 추진해서 돈 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급등하는 건지 제발 의견 좀 궁금하면 답 나올 때까지 잠이 안 오는. 이거 무슨 얘기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네. 이론적으로 어떤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네. 퀀트 하시는 분들 다 돈을 벌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 보게 되면 영진약품이 1조 7천억 대부터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3조 4천억 거기서 더블 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대선 테마주가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는 펀더멘탈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거죠.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기업이 경영권 양수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꿈과 비전을 그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거. 계속 기존에 있던 거 적자 보던 기업이 계속 기존에 있던 거 하면 그게 흑자 되겠습니까? 안 나죠.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거에다가 이제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따라서 이제 주가가 달라지는 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리더스 코스메틱 있잖아요. 리더스 코스메틱. 리더스 코스메틱이 물론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이제 아픔을 크게 준 그런 종목이긴 한데 리더스 코스메틱이 이거 산성 LNS였거든요. 뭐 어디서 들었다 했더니 산성이네, 산성. 이게 산성 LNS인데 산성 LNS가 원래 뭐 하던 회사였냐면 이거 포장지 만드는 회사잖아요. 포장지 아니야? 포장지. 골판지 안산인가 거기. 골판지 만드는 회사인데 2005년도에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마크로젠 산성 LNS가 우리나라 황우석 때 이제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산성 LNS가 그때 이제 리더스 피부과하고 같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이 자식들 또 뭔가 하는구나. 또 뭔가 이렇게 또 주가 올리려고 뭔가 하는구나라고 그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대감으로 쭉 갖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대감을 갖고 쭉 올라갔는데 신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돈을 버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버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달려들면서 또 이만큼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게 40배씩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을 때에서도 6배가 올라갔거든요. 물론 바닥에서도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 2,000원에서 물론 이제 한 8배 또 올라왔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돈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고 네네.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100에 하나 정도 기업인 거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 신사업해요라고 해갖고 반짝 올랐다가 다 죽어버리죠. 네. 자금 조달했어요 하고 죽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M&A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상장돼 있는 상장 프리미엄을 네. 시장이 안 좋,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상장 프리미엄을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봅니다. 네네. 상장 프리미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상장이 돼 있다, 리스팅이 돼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신규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 이제 돈을 집어넣는 거죠. 네. 뭔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신규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갔다가 올라오는 건데 네. 진짜로 돈 버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대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돈을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차라리 대선 테마보다는 조금 난데 확률은 대선 테마가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야, 대선 테마주가 제일 안전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시장에서. 아니 근데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 엊그제 그래 방송할 때도 그랬는데 대선 네. 테마 중에 있으면 대선 방송인이 있어야 되잖아. 네. 대선 방송인. 잡혀가죠. 그런 거 했다간. 아니 대선 방송인인데. 대선 주식 전용 방송 이런 거 했다간 잡혀가죠. 아니 대선 방송인. 네. 대선 관련 방송인. 아니 정치인 관련 방송인이잖아. 네네. 나잖아 나. 네. 제가 정책을 전공했거든요. 네. 요즘 정치인의 그 하는 중에 직속과 선배가 네네. 둘이다. 네. 약간 우리 예전에 보면 교련 시간이 있었니 자기? 교련 시간이 있었죠. 교련 시간이 있었어? 네. 교련도 모양이 약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교련 약간 모양 이상 가면 우리 선생님한테 엄청 터지고 맞았어 우리 때는 학교 때는. 그렇죠. 그래서 맨날 하는 거가 염색 불량이라고 맞았던 기억나거든. 염색 불량은 뭐예요? 그냥 약간 색깔이 안 맞는다고 때리는 거야. 그냥 그 아직도 기억나 하도 터져갖고. 결이 안 맞는다. 우리 학교에서는 젠장 그 사람이 염색 불량이라고 좁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정책을 전공했거든요. 네네. 우리 바로 옆에가가 외교학과예요. 네. 도칭 다 같은 거야. 졸업 동창회도 같이 해. 그 사람이 또 우리 또 지금 유력으로 맨날 나오는 사람이잖아. 네. 난 3명이나 모시고 있어, 젠장. 네. 선배를. 네. 근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음.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 모양 요꼴로 됐을 정도 나는 그만큼 시장이 메가리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메가리가 없는 거죠. 메가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올라갈 건덕지가 없어, 지금요. 건덕지가, 그러니까 펀더멘탈 없으니까 그냥 개 잡질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네.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네네.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네. 의미 없는 주식들이 너무나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확률이 높다? 확률 낮아요, 제가 보기엔. 주식해서 돈 벌 확률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다 무시하고 그런 거 무시하고 방법을 단타로만 하시면 있잖아요, 단타. 단타는 펀더멘탈 상관없이 단타 하시는 분 계시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게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또 투자가 됐건 투기가 됐건 단기 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초단타 네. 매매하신 분. 그런 거 재주 있는 분 많이 있거든요. 있어. 네네. 펀더멘탈 아무 상관없이 동조건만 보고 막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을 돈 벌 수 있어, 지금. 네네. 오히려 잘 생각하는 분은 돈을 못 벌어. 네. 잘 생각하는 보면 지금 뒤집어지거든. 네. 저런 게 왜 올라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한 말을 안 하지만 이 비도 오고 장마주 지는데 소고축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냐?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요. 속옷 젖을까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주식에 미치다가 어쨌든 간에 통합 방송으로 네. 채널K와 이제 딱한 종목의 통합으로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그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어쨌든 간에 이거 말고도 비정규적인 막 특집 이것도 자주 올라가요? 제가 요즘 끊어서도 올리고 하고 제가 방송하는 또 것에서 올라가기 끊어서도 때문에. 짧게 있잖아. 올려. 그래서 목표 50위 안에 가는 거야. 한때 19위까지 갔던 우리 주식에 미치다. 다시 근데 한번 이거를 50위권 하려고 그러면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별점 주기. 별점도 하트 누르고 하트 누르고. 질문도 누르고 그러셔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하트도 눌러주시고. 50원에 갈 거야, 이번에.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 올려주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왜 이렇게 지금 오늘 많이 길어졌는지 아니? 늦게 오셨죠? 근데 늦게 오신 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 이분은 스타거든, 스타. 스타니까. 스타. 스타.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 돌칠 건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그 이머징 마켓 네. 이제 가산 금리를 이제 해놓은 거죠. JP 모건의 EMBI 스프레드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1월달하고는 달리
급등하지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금융 그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부각, 그다음에 금융 지금 보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앞두고서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쪽도 지금 보게 되면은 1월달 그 이때 당시에 금리 인상 때 이제 쭉 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큰 변동성에 대한 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죠. 첫 번째 6월달 인상. 네. 하게 되면 그 조정은 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쪽이 빠르게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6월달에 인상 안 할 거다. 7월달에 특별 인터뷰에서 7월달에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7월달에 한다. 근데 이제 9월달, 10월, 11월달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월달에 한다는 이슈는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중국에서 그 브렉시트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7월달 금리 인상론을 이제 되게 많이 부추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달 같은 경우는 너무 늦는다. 그래서 7월달 가능성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로도 이제 50%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서는 7월달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좀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빨리 매맞고 가는 게 그렇죠, 그렇죠. 훨씬 속편한데. 뭐 지금 그 FRB가 뭐 그 주식하는 데도 아니고 거기서 베팅할 이유는 없거든요. 6월달에 미리 땡겨갖고 금리 인상하고 브렉시트가 안 될 거에다가 베팅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할 가능성 이런 쪽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쪽은 계속해서 좀 좁은 변동성에 대한 구간이 계속 연장되는 이런 구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몇 가지 이슈거리 네네.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요. 욕먹는 얘기 할까요? 욕먹는 얘기? 욕먹는 얘기 해주시죠. 네, 욕먹어도 뭐 그냥 제 소신껏이시니까요. 네. 진짜 해드려도 돼요? 네. 피봇이란 말 아세요? 피봇? 피봇? 네, 피봇 지수 그런 거 있죠? 네네. 그 개념이 뭐야? 피봇이란 게? 피봇? 그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는. 피봇이죠. P-I-V-O-T. 네네. P-I-V-O-T 써드릴게요. 네네. 피봇. 피봇 지수 그런 얘기 하죠. 피봇, 피봇, 프로빌더 쓰면 그 개념이요. 무게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 추라 그러나? 무게추? 뭐 그런 게 피봇일 거야, 아마 영어로요. 네네. 피봇인데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어저께 드디어 보셨죠? 네. 뭐 예고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알아? 제가 오바마를 제가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 내가? 네. 오바마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결국 발표했죠. 네네. 무기 수출하기로 발표했잖아요. 네네. 예, 요번에 보면 오바마가 그 23일부터 그 캐나다 아시아 시간은 23일부터 29일까지 이번에 아시아 방문하잖아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베트남에 있고 이번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요번에 투어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밸런스 아시아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밸런스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두 문장으로 보면 리밸런스 아시아고요. 또 하나 붙는 게 피봇 투 USA예요. 피봇 투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중시한다는 건데요. 그 중심이 베트남이랑 일본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한국은 별로 안 보여요, 지금요. 그게 있어요. 지금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게 피봇 투 아시아가 지금 하나의 큰 거예요. 하나의 개념이에요. 마치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하듯이. 그게 하나의 큰 개념이에요. 지금 미국의 외교의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제가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근데 미국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요. 구글 이런 데서 심천을 센첸이라고 그러잖아요. 센첸, 홍콩 스탁 커넥트 이런 거 치면 많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예? 성강등이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 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모르죠. 한다고만 했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하면 또 2달 전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몰라. 다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요. 센첸이에요. 예,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하는 이유가 MSC랑 다 엮여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은 늘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주장이 전해드릴 뿐이고 저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몰라요.
저는 이번에 말은 전해드렸을 뿐이고 무기를 어떻게 이번에 해제할지 제가 어떻게 알아. 미국에서도 반발이 많고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오바마가 무기 수출 금지 해제한 거 반대하는 게 많고 오늘도 많은 비판하고 그래요. 일부 정치들 나와갖고. 그러니까 저는 의견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는 생체는 심천지수, 우리 말로 하면 심천이라 해서 심천 증시는 상해랑은 또 다른 스토리라는 거예요. 상해는 우리도 많이 하고 후광퉁이에 있지만 상해는 절대 다수가 큼지막한 거. 대부분이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증권회사 많이 들어가 있죠. 보험사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큰 거 있죠. 네. 심팩 큰 화학회사. 그리고 뭐 비행기 회사 이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생체는 뭐야? 심천은 IT 위주잖아요. IT 위주죠. IT 위주잖아요. 네. IT 위주잖아요. 그거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겠다. 그래서 관심들이 많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급이 안 좋아요. 한마디로.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법은 냉정하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초단타밖에 없어요. 단타. 그냥 갖고 넘어간다? 제가 보기엔 매우 위험하다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보는 사람조차 별로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나 큰 형들이 계속 들어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얘기니까요. 네네. 네. 다음 이슈에 대한 쪽 한번 볼 텐데. 욕먹나 내가? 너무 그런 얘기하면? 아니 뭐 욕먹을 건 없죠. 그러니까 OLED 중국 투자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 그것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재밌는 뉴스가 OLED에 눈독 들이는 중국 업체들 해갖고 미국 관련 벤처 기업이 뭐 인수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인수한 회사가 어디냐면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BOE, 그 다음에 TCL, 그 다음에 TCL 캐피털 상하이 어쩌고저쩌고 9개 중국 벤처 캐피털이 미국 카티바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 카티바가 뭐냐면 MIT 랩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벤처 기업인데 잉크젯 프린팅, 그러니까 프린팅 기술을 통해 OLED 패널을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카티바를 하고 같이 그 잉크젯 지금 보게 되면 프린팅용 용액의 형태의 OLED 재료를 잉크젯 프린터처럼 기판 위에 인쇄하는 방식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되게 되면 OLED 생산 원가가 대폭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삼성이 이제 화이트 OLED 쪽에 대한 특허가 LG가 많으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투자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티바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 카티바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인데 이제 이거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일단은 단가가 이제 워낙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가 조만간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오, 신기하네. 이런 디스플레이가 조만간에 쫙 뽑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실타래 같이 그러니까 쭉 뽑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쭉 뽑아서 이제 화면을 보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플렉서블한 데는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잉크젯 그 OLED 기술에 대한 쪽에 써야 된다. 왜냐면은 기본적인 수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이 지금 하는 OLED 공정은 도저히 이 대량화를 할 수가 없어요. 삼성 거는? 예. 그래서 이 용액 공정 기술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삼성 왜 그 모양 됐어? 그게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RGB 방식을 선택하면서부터 맞간 거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RGB 방식이 더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용액 공정 기술을 적용을 시도하면서 공정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 용액 공정 양산 기술을 확보에 성공하게 되면 증착 공정 대비, 그러니까 증착이라는 건 뭐냐면 뿌려서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뿌려서 붙이는 건데 그걸 증착한다, 베이퍼 만들어 갖고 이제 붙이는 거 이제 증착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뿌리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용액으로 해서 가게 되면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공정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단가 낮아진다는 얘기네요. 그죠? 단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디랑 하고 있냐면 카티바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스핀 코팅 방식에 대한 쪽을 해왔는데 이 방식으로 완료를 도포하면 재료 손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프린팅 기법을 적용했는데 이게 좋더라. 그죠? 그래서 LCD 분야도 잉크젯 장비 사용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OLED도 이쪽으로 간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잉크젯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이브리드 OLED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카티바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RGB OLED 양산을 위한 개발에 착수했다. 네. 카티바 근데 중국에 넘어갔네. 지금. 근데 카티바에 삼성도 투자하겠다는데? 네, 삼성도 투자한 게 있는 거죠. 3,800만 달러 말씀하시네. 그래서 LED 디스플레이는 일본 도쿄 일렉트로닉 잉크젯 장비를 도입해 연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잉크젯 프린팅 기술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부품이 프린팅 헤드 기술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는데, 요 방식에 대한 쪽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용액 공정 아몰레드 패널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OLED에 대한 확산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 화이트 OLE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스몰 쪽 같은 경우는 LCD하고 단가가 더 낮아요. 지금 이미 단가가 거의 근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용량 쪽으로, 그 대면적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용액 공정 OLED에 대한 쪽이 필수가 될 거다. 그래서 이쪽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앞으로의 획기적인 OLED 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네요. 중국이 OLED도 막 한다. 네. 그게 뭐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좀 IT 주식이 잘 나가잖아요. 네네. 미국에 잘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어저께 잘 나갔는데 오늘은 뭐 SK하이닉스 어떻게 됐나? 마이너스네. 근데 어저께 미국 올라가잖아요. 미국은 두 개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IT가 올라가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오늘 올라간 거 있죠? 오늘 올라간 건 애플 때문에 올라갔어요. 애플은 뉴스 다 보셨잖아요. 다 보셨죠? 애플은 그 대만의 이코노믹 데일리라는 것에서 당초 6,400에서 6,700만 대 정도를 연말까지 생산해. 요거는 아이폰 7이에요. 이게를 월가의 컨센서스인데 이건 7,200만 대 주문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스카이웍스라든가 관련된 큐버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좀 올라가는 게 한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부류가 뭐냐면, 그 덧붙임을 해보면, 우리 이제 기껏해야 전기차가 이제 내년에 온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아이오닉인가 뭐 이렇게 들어오고, 내년에 이제 그 GM에서 만들고 LG화학이 들어간 거 볼트 EV가, 순수 EV가 들어오고, 그리고 2년 있다가 뭐 테슬라가 들어오냐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뉴스 보이시면 아까 그런 것도 또 있죠.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테슬라 한국 부품 많이 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저께 이제 만도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또 이제 한국경제에서 잘 만들었다고 이것도 만들었더라고요. 화면 보여주시면 이거거든요. 이거 찍어드릴게요. 이런 건 좀 뭐 혹시 못 보신 분에서 이걸 뭐 했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여기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3에 뭐가 들어가냐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좀 자세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진짜 지금 들어가는 게 선정된 것도 있고 협의하는 것도 있고 KT 같은 거는 국내에서 통신에 거기 끼어들었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 들어간 것도 있고 막 있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기껏해야 이 정도잖아요. 그잖아요. 기껏해야 전기차고 뭐 수소에 뭐 400만 원 지원 받는다고 그런 소리들 하는 거잖아요. 진짜 미국에 있으면 이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미국의 진짜 미국 이슈는 무인카 있죠? 네. 무인카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온다는 거예요. 지금 문또 꽂혀 있어요. 늘 이런 얘기하면 그게 뭐 되겠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단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그 전문지나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무인차가 많이 지나가고 있다.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This self-driving car company is on fire가, 그래서 이걸 말하는 회사가 바로 지난 금요일날 김종현 의원이 얘기했던 엔비디아야. 엔비디아 아시죠? 네. 엔비디아는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엔비디아는 우리가 이제 그래픽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그래픽인데 여기 보면 그게 들어가요. 그래픽인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잖아요. 시스템이죠. 그게요. 이래갖고 얘네가 하는 거가 그래갖고 셀프 드라이빙의 테슬라에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하고 인공 그 시스템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거야. 엔비디아가. 네. 이성 교수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엔비디아 계속 시장하고 상관없이 신고가. 네. 시장 그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핵심이 그거다. 그럼 우리 또 관련주를 찾자니? 네네. 목이 다시네, 젠장 오늘요. 그 다음에 제 화면 잡아주세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러면 또 무인 자동차에 우리나라 주식이 뭐 있다 막 찾잖아. 그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발 그런 거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NXP 반도체가 있어요. NXP 한번 쳐보세요. NXPI. NXPI. NXPI는 뭐냐면요. 흔히 얘기해서 ADAS 있죠? 네. ADAS에 테슬라에 잔품하는 거예요. 거기 네. 핵심 또 칩을 잔품하고 있어. 그러면 테슬라군 애들이에요. NXPI. NX 세미컨덕터? 네, 그거요. NXP 세미컨덕터. 네, 맞습니다. 네. 화면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이성훈 교수 잡아주세요. 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제가 이걸 NXP 여러분 사실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IT, 미국의 IT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메모리 쪽이 아니라는 얘기 지금요. 맞죠, 제 말이요? 네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알파벳. 알파벳은 뭐야? 구글이잖아. 나 알잖아. 볼 필요도 없잖아. 네네. 그 다음에 테슬라가 들어가잖아, 테슬라. 예? 그러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제발 무시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바이두야. 바이두. 그 바이두 있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톡이 아니라 바이두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네들이. 예? 왜? 중국이 무인카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제 말은 오늘 비가 와서 제가 우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시장 보자 얘기예요. 냉정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관련주를 찾지 마세요. 관련주. 네? 지나가던 X도 웃어. 관련주를 찾다가는. 하나 더 봐주세요. 네. 지금 이슈 마지막으로 하나 볼 텐데요. 지금 그 시장에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갑론을박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증권사들별로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네. 증권사별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증권사 이제 누구 하나 집에 또 가게 생겼어요. 지금 보게 되면 다 가라 이놈아. 네달 글로벌 이벤트 또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 갑론을박 가치주에 투자하라 한투 NH2 N2. NH투자증권이 이제 달러화가 추가 강세 전망하는데 외국인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낮고 외국인 수급 아까시 저가 매수하는데 기존 가치주에 대한 쪽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래에셋대우와 LIG는 유가 상승이 둔화될 전망, 물가지수 완만한 상승세, 헬스케어와 IT주에 대한 쪽에다가 투자해라. 이런 쪽에 대한 쪽으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증권사별로 나는 양쪽 다 걸어야지. 안 잘리게. 증권사별로 이제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는 조정이다. 이거는 뭐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사는 조정에는 다들 동의하는데 사는 조정이 뭐야? 예, 매수의 조정이다. 박소연 한국투자연구원 나 좋아해. 예, 좋아하시는 분. 외국인 대규모 매도를 랠리를 이어갔던 1월 달과는 달리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신흥국 지표들이 이제 안정적이다. 그 제한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대형 가치주를 매수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사란 얘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중형 가치주. 여기는 이제 가치주 중심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대우나 LIG 같은 경우는 원자재 상승이 이제 둔화된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성장형 섹터에 대한 종목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경기 민감한 가치주보다는 엔터 쪽 화장품 사라는 얘기지, 걔네. 네, 그렇죠. 이런 쪽을 갖다 사라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다 좋아.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의견에 대한 쪽들이 서로 갑론을박 엇갈리고 있고 시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쪽은 야,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야. 산업재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 어떤 분은 산업재 얘기하는 애들하고 이름 다 적어놨다가 절대 같이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너를 망치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이 양극단으로 지금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말씀드렸지만 네. 늘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시장 보고 지금은 어떻게 됐건 간에 저 같은 사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까놓고 네. 얘기해서 지금은 그냥 단타 많이 살 길이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도움이 안 돼요. 네? 네. 냉정하게 지금은 한국 주식만 하신다는 전자에서 장투지옥 단타 천국인가요? 단타 천국도 아니지만 단타도 천국은 아니야. 네. 다만 단타가 그나마 살 길이 나오지. 살 길이 있죠. 네. 다만 이거죠. 시장은 그렇게 제가 뜻 다 했잖아요. 그래서 1분 여기서 마치겠고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시장은 그 10분 전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 없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미국에서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뭐 중국 된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저는 중국도 될 것 같아요. 네. 찬스가 분명히 많은데 또 일부에서는 중국의 소위 그 부실 채권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말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요. 네네. 그래서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면, 잠깐 보려면, 블룸버그 뉴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링크 열고 있는데요. 비 오면 인터넷이 좀 늦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보면 비 오는 날에 인터넷 늦는다 했는데, 오늘 좀 늦네. 특히 여기 블룸버그니까 미국까지 갔다 오고 영국까지 갔다 와서 그런지 좀 늦어요. 여기 보시면, 매시브 베일아웃. 네? 엄청나게 그 돈 해갖고 뭐라 그래? 이 베일아웃 우리나라 말로 그 하나가 아니라 그 퉁치고 끝나지는 거가 needed 필요하다는 거야. 데트 치스데사들 차이나가요. 근데 좀 나중 보면 흔히 얘기해서 그 우리 얘기해서 A급 있잖아요. A급 채권. A급 채권들도 문제가 엄청 많은 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경고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슈거리가 좀 제법 있다. 김빙에서 여전히 중국에서 말들이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줄 것 같고 오시기 전까지 우리 혹시 안 하는 거 수소차 얘기나 좀 해드릴까요? 수소차 얘기하기 전에 네. 정부에서 태양의 후예를 지원하겠다. 제2의 태양의 후예를 지원하겠다. 이거 어디서 보보 경침련가 뭐야? 근데 내년에 제작되는 거. 지금 보게 되면은 YG 아니야? 24일 기획재정부는 배우 출연료와 작가 시나리오 원고료 세트 제작비 등의 7%에서 10% 정도 수준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왜? 그러니까 신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발표로서 문화 나는 콘텐츠 진흥세제를 나는 반대야. 영화 방송 콘텐츠 제작비를 쟤네들 돈도 많이 받는데 뭐하러 그 세액 공제를 해줘? 그러니까요. 젠장 나 반대. 예, 그래서 이 중견 대기업은 일단은 7%, 중소기업은 10%의 최대 세액 공제 혜택을 반대. 방향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네네. 그거 개인한테 주는 거죠? 회사랑 상관없는 거야? 영화 드라마에 대한 세트 세액 정제 시작되면 22억 원 가운데, 그러니까 만약 출연료가 10억 원이고 작가가 10억 원이라고 하면 배우 출연료 10억 원, 작가 원고료 10억에 대해서 각각 10%씩 2억 원의 세금을 작가 지금 한 원고지 한 매당 무슨 수천 원만씩 하는데 왜 깎아줘? 그거를 또 깎아준대요. 아니 그렇게 지금 모자른데 세금을 그럼 누가 냈네? 그러니까요. 자기가 세금 더 낸다는 얘기인데? 영국에서 이미 이런 지금 영국 가서 살라 그래 그럼? 네네. 난 반대. 정부에 왜 반대하시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네네. 나 요새 반대 많아. 네. 오늘 비가 와서 좀 까칠하십니다. 냄새나서. 수소차 좀 해주세요. 수소차? 네. 수소차 진짜. 수소차 뭐야? 수소차. 수소차. 400만 원씩 수소차 깎아준다며? 네네. 세제 혜택 나는 건데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수소연료책 400만 원대 세제 혜택인데 땡큐지 땡큐. 수차 하나 지금 1억 원이 되는데. 네. 1억 원 400만 원 깎아서 어디다 쓴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들은 어디다 써? 개인들은 어차피 받지도 못해요. 뭐 5천만 지원금에 대한 쪽은 받지도 못하고. 2차. 내 친구가 타고 다닌 차. 근데 저 그 형님 좀 만나봐야 된다니까. 만나기로 했는데? 네, 회사 중에 하나가 요즘에 디젤 미세먼지 저감 장치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수소차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회사께 과연 들어가는 건지 그런 거 좀 확인해 보려고. 나 반대 하여튼 그 반대. 네네. 아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생각났어. 네네. 세금 왜 깎았는데? 내가 송중기가 하고 나서 그 연기 잠깐 하고 나서 연기도 못 하는데 수십억씩 받는데 걔 세액 공제를 왜 10%씩 해줘야 돼? 걔 세액 공제 받는 거가 자기나 하나 10년 일하는 것보다는 안 될걸? 그렇죠. 근데 세액 공제 찬성해? 저는 뭐 찬성하진 않습니다만 뭐 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반대도 안 해? 억울하면 작가 하십시오. 억울하면 작가 하는 거? 억울하면 작가 해야지 뭐 방법 있나. 네. 우리 지금 PD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요? 태양 후예 하나 쓰시래. 야, 우리 그러자. 보보경집연구하고 전화해서 우리가 보보경집연 쓴다 그러자. 이미 그건 원고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 예. 이미 책이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뭘 씁니까? 그럼 안 되지 뭐. 예. 짜증나. 우리 근데 사실 같은 작가끼리인데. 재밌는 보고서 하나 또 하나 이제 살짝 보고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게 되면 홍춘욱 지금 보게 되면 팀장님이 쓴 보고서죠. 그러니까 그분 좋은 분이지? 예, 실업률 힘주권 계시는 분이잖아. 실업률 하락에도 임금 인상이 억제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노동시장은 아직 회복 초기 국면이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졌는데 왜 임금 상승이 안 되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2006년도엔 66%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62%대. 경제활동 인구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분모가 떨어지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파트타임이 2006년도에 4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늘고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줄었으니까 일단은 그 실업률에 대한 쪽에도 실업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안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다라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가 그래서 줄었다. 그다음에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경향이 강한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고학력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서 거기만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계속 올라가면 네. 딴 데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상황은 지금 그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파트타임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상황은 지금 보게 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얘기 다 했으니까요. 네. 또 주인공이 오셨으니까 주인공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